너 이 새끼 대체 뭐야? 야, 구경만 하지 말고 경찰 불러, 경찰! 똑같은 목소리가 거의 동시에 울려 퍼진다. 마치 메아리를 듣는 듯했다. 사무실에서는 머리가 반쯤 벗겨진 똑같이 생긴 중년 남성 둘이 서로를 바라보며 손에 무기를 들고 대치하고 있었다. 둘은 흠잡을 데 없는 완전한 대칭을 이루고 있다. 생김새도, 하는 행동도, 목소리는 물론 내뱉는 말까지도. 아, 흠이 하나 있긴 하다. 손에 쥐고 있는 무기는 서로 다르다. 어쩔 수 없다. 부장님 책상 위에 가위는 하나, 사무실에 과일 깎는 칼도 하나뿐이었으니까. 부장님이 둘로 늘어났다.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똑같이 생긴 인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다. 원래 있던 쪽도, 갑자기 나타난 쪽도 얼굴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 후 둘 다 자신과 완전히 똑같은 무언가의 본능적인 위협이라도 느꼈는지 저렇게 대치하며 내가 진짜고 저놈은 가짜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중이다. 당연히 사무실도 난리가 났다. 대부분은 표정이 돌처럼 굳었고 더러 비명을 지르거나 자리를 박차고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 역시 툭 튀지 않게 굳은 표정을 유지했지만 속내는 달랐다. 크크. 인터넷에서 흔히 쓰이는 초성어, 주로 웃음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보통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이렇게 길게 느렸으면 정말로 배꼽 잡고 웃는 듯한 느낌. 그리고 크크 정도면 조소를 보내는 정도의 느낌이려나. 지금 내 감정 상태가 딱 저렇다. 크크.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재밌어하며 지켜볼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내가 만든 상황이니까. 나는 얼마 전에 우연히 인간 복제 아이템을 얻었다. 거창한 네이밍과 달리 문방구에서 파는 싸구려 장난감처럼 생긴 허접한 물건이었다. 사용법, 기기 내에 복제할 대상의 머리카락을 넣고 정면에 붉은 버튼을 누르십시오. 굴하겠지. 진위 여부부터 의심했다. 상식적으로 믿기 힘든 이야기였다. 근데 또 혹시 모른다. 만약 진짜면 사용 방법도 간단했고 한번 작동시켜보면 확인될 일이었다. 사실 설명서는 거짓이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도 내가 손해볼 것도 없고. 그럼 실험 대상은 누구로 할까? 이왕 하는 거 세상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인간으로 정했다. 부장의 머리카락을 얻는 건 어렵지 않았다. 커피를 가져다 주며 머리에 난 새치 한 가닥을 대신 뽑아준 후 땅에 버리는 척하며 자연스레 주머니에 넣었다. 그 다음 자리에 돌아와 앉은 뒤 속는 셈 치고 그걸 기계에 넣고 버튼을 눌렀다. 결과는 지금 보이는 저거. 곧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도 이걸 보고 당황하긴 매한가지였지만 그래도 상황은 수습됐다. 사무실에서 고성을 지르며 대치하던 두 명의 부장은 경찰서로 인계되어 사라졌고 하루 종일 회사는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나는 근질거리는 입을 잠그느라 고생 좀 했고 집으로 돌아왔다. 자, 이제 정리해보자. 복제는 진짜로 이루어짐. 복제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복제 인간은 원본과 완전히 동일함. 이 기기가 진짜라는 건 기쁜 일이지만 문자 그대로 자아를 가진 완전한 인간을 복제해내는 건 큰 단점이었다. 복제된 대상이 자아를 가짐. 내가 컨트롤 불가. 복제된 인간을 이용한 돈벌이 방법. 인신매매, 장기매매 말고는 떠오르지도 않음. 둘 다 내겐 불가능. 내가 자아를 가진 다른 인간을 써먹을 재주가 있음, 없음. 괜히 시도했다가 언제 잘못되거나 통수 맞을지 모름. 그렇다면 내가 이 물건을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범위는 오늘 부장님처럼 남 연맥이는 거는 가능함. 결론을 내리자면 이 물건은 내게 있어서 하등 쓸모가 없다. 어디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범죄 조직한테 들어갔다면 이만한 물건이 또 없었을 텐데 말이다. 그래도 역시 이렇게 포기하기에는 아깝다.
이 굉장한 물건을 써먹을 곳이 어디 없을까? 그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다. 이거라면 활용할 만할지도. 차분히 생각을 정리한 후 나는 내 머리카락을 뽑아 기기에 넣고 버튼을 눌렀다. 곧 내가 나타났다. 나랑 완전히 똑같은 내가. 서로를 마주한 순간 우린 부장님처럼 비명을 지르는 대신 손바닥을 펴고는 팔을 휘둘렀다. 나는 또 다른 나와 하이파이브를 했다. 내 예상은 적중했다. 잘 부탁한다. 또 다른 나. 직장인에게 하루는 너무 버겁다. 일도 일이지만 퇴근 후 집에 도착하면 잠잘 때까지 주어지는 자유시간이 너무 적었다. 씻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각종 집안일을 하는 날에는 더 줄어들었다. 밥 먹는 시간이라도 아껴보려고 냉장고에는 인스턴트 식품들이 쌓여나갔다. 그렇게 아끼고 아껴도 내 시간은 항상 모자랐다.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을 무렵 생각했다. 몸이 2개가 되면 좋겠다고. 둘이 번갈아가면서 출근하면 주 5일 출근은 주 2, 3일 출근으로 바뀔 테니까. 그것을 떠올리며 버튼을 눌렀다. 기기가 버튼을 누른 시점에서의 나를 똑같이 복제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계획마저 똑같이 가지리라. 결과는 적중했다. 내 생각이 녀석의 생각이었고 녀석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었다. 어떠한 불협화음도 없이 우리의 계획은 진행됐다. 딱 하나, 누가 먼저 출근할지를 결정하는 거에선 100번 가위바위보를 해도 결판이 안 나서 네이버 사다리를 탔다. 사다리에서도 1번, 2번을 정하느라 1시간 정도 싸우기는 했지만 너무 좋다. 몸에 활력이 돈다. 과거에는 피로가 누적되는 것을 몸의 회복력이 따라가질 못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간 늙어 죽기 전에 골병 들어 죽겠다 싶었는데 지금 이 정도면 평생 회사에 다녀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온전한 기쁨을 만끽하고 싶었건만 문제점이 생겼다.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가. 식비가 늘어났다. 먹는 입이 하나 늘었으니 당연한 거였다. 핸드폰과 컴퓨터도 한 명만 쓸 수 있었고 집에 화장실도 한 개뿐이라 둘이 같이 복통을 느끼는 날에는 곤혹스러웠다. 하지만 이런 건 사소한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부장이 사라졌다. 말 그대로 소리소문 없이 증발해버렸다. 책상 위 명패는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치워져 있었고 그 뒤로는 세상의 누구도 그의 근황을 들을 수 없었다. 그의 빈자리를 대신하듯 사내에는 무성한 소문들이 맴돌았다. 도플갱어를 만나서 둘 중 하나가 죽은 게 아니냐. 이긴 쪽이 도플갱어고 그래서 세상에서 사라진 거다. 아니다. 서로 싸우다 둘 다 죽은 게 분명하다. 나는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다. 그건 도플갱어가 아니다. 그들의 추측은 모두 틀렸다. 부장이 안 나오는 건 둘 중 하나가 죽었거나 둘 다 죽어서 그런 게 아닐 거다. 추측건데 외부의 개입이다. 어쩌면 정부의 비밀기관 같은 곳에 끌려가서 실험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나도 들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혹시 모르니 절대로 들켜선 안 된다. 아 씨발. 좆된 거 같은데. 솔직히 후회된다. 굉장한 물건을 얻었다는 기분에 들떠서 너무 생각 없이 저질러버렸다. 내가 얻는 리턴 값에 비해 잘못될 경우 짊어져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늦었지만 복제를 취소한다는 선택지는 없다. 그 기기에 복제 버튼은 있어도 복제된 인간을 삭제하는 버튼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내게 남은 길이라곤 과거의 나 자신을 책망하며 최대한 빠르게 이 상황을 수습하는 것뿐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복제된 녀석은 나다. 인격도, 기억도, 생각도, 행동도, 습관도 모두 나랑 완전히 동일한 나 자신. 그렇기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다. 내가 하는 걱정이 곧 녀석의 걱정이었고 녀석이 하는 걱정이 곧 나의 걱정이었으니까. 우리는 서로 합의하에 몇 가지 규칙을 세웠다. 한 명이 밖에 나가 있을 때 다른 한 명은 절대로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 회사나 일상생활 중 중요한 사건이 있는 경우 반드시 집에서 공유한다. 집에서 할 만한 부업을 알아보자. 게임 쌀먹을 하든 뭘 하든 해서 늘어난 지출을 충당해야 한다. 핸드폰은 출근하는 사람이 가지고 나간다. 주말에는 외출하는 사람이 우선 둘 다 집에 있을 경우 네이버 룰렛으로 정한다. 집에 둘이 함께 남아있을 경우 반드시 커튼을 쳐둬야 한다. 과한 걱정이었나 싶을 정도로 그 뒤의 일은 순탄했다. 우린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 불편한 점도 몇 개 있었다. 한 명이 나갈 땐 밖을 못 돌아다닌다거나 또는 핸드폰도 내 맘대로 쓰지 못하는 거 등. 그래도 그 정도는 몸이 편해진 걸로 위안 삼을 수 있었다. 그렇게 이 생활에 적응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났다. 주말이다. 비가 내린다. 폭포 흐르는 듯한 소리가 벽을 뚫고 들어오고 가끔씩 하늘도 번쩍거린다. 이런 날은 놈도 나도 밖으로 나서지 않는다. 하필 오늘 컴퓨터는 내 몫이 아니었다. TV를 켰다. 핸드폰만 하기엔 살짝 지루해서 퀴즈쇼가 진행 중이었다. 딱히 볼 것도 없었고 옆으로 누워 한 팔로 턱을 괴곤 아무 생각 없이 감상했다. 양자택일 문제가 나왔다. 1번, 2번.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떠오른 답을 내뱉었다. 그리고 뒤따라온 이질적인 감각에 개슴츠레하게 뜨던 눈을 동그랗게 만들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던 녀석의 손이 멈췄다. 정답은 2번입니다. 진행자가 정답을 말했다. 내가 틀리고 녀석이 맞았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저건 나다. 분신도 클론도 아닌 완전한 나. 나랑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결론을 내려야만 한다. 그러나 방금 우리는 엇갈렸다. 왜? 무엇 때문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그 원인을 찾아야만 한다. 부장님이 떠올랐다. 정확히는 그의 손에 들려있던 가위와 칼이. 알았다. 녀석과 나는 완전한 대칭이다. 적어도 시작점에서는 그랬다. 하지만 세상은 대칭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각도가 변한다. 속도가 변한다. 움직임이 변한다. 처음부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하고 있었던 거다. 그렇다면 저것은 내가 아니다. 나로부터 시작한 나를 닮은 무언가다. 고개를 돌려 녀석을 쳐다봤다. 놈도 고개를 돌렸고 서로 눈이 마주쳤다. 창밖이 번쩍거렸다. 기이한 굉음은 반박자 늦게 귓가로 울려 퍼졌다. 그 시선에 놀란 건지 아니면 방금 들려온 커다란 소리 때문인지 둘 다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내가 녀석을 무한히 신뢰할 수 있던 까닭은 녀석이 완전한 나라는 전제 조건이 동반되어 있었다. 내가 녀석을 배신하지 않으면 녀석도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하지만 이젠 아니다. 시간이 흘수록 녀석은 점점 나랑 다른 무언가가 되어갈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나를 죽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이유가 제약된 삶의 지루함을 느껴서일 수도 있다. 진짜를 없애고 자신이 진짜가 되고 싶어 할 수도 있다. 당하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쳐야 한다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가 둘이라는 사실은 우리밖에 모르기에 둘 중 하나가 사라져도 신고할 사람도 수상하게 생각할 사람도 없다. 녀석은 나를 완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존재니까 시체만 잘 처리한다면 아무도 그 죽음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생각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내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다시 고개를 돌렸다. 녀석도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다시 한번 창밖이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번엔 누구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너는 지금
무얼 생각하고 있을까? 부디 나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